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용산 직무실 조감도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놓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황당한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국가기밀 시설인 국방부 벙커 위치와 지하 통로를 조감도를 가리키며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버린 건데요. 아무리 당구 고백에 골프 싱글을 치는 부동시라고 하지만 이런 민감한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황당함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군미필자의 한계였던 거죠. 뭐가 기밀이고 뭐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어제 네. 윤 당선인께서 네. 용산 청사 부지 얘기하시면서 네네. 벙커 위치나 지하 이동 통로 위치 등을 좀 언급하셨는데 네.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로는 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이 손바닥을 한번 얹어 놓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압축된 저희의 전체 조망도에서는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그게 보안시설의 누출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군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에 21일 당선자 대변인인 김은혜 대변인이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황당한 설명을 추가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손바닥을 한번 올린 거다. 광활한 잔디밭을 짚은 거다.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대체 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도 한 달하고 18일, 그러니까 48일이나 남았는데요. 웬간히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시키겠다며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걸 보면 말이죠. 들어가는 예산만 적게는 5천억에서 1조 원대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실상은 이사 비용만 496억 원이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텐데요. 20일 발표 내용과 다른 예산 1,500억 원을 21일 발표하며 사실상 496억 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찌됐건 이 어려운 국가위기 상황에 엄청난 국민 세금을 들여 자기 직무실을 옮기고 새로 짓겠다는 건데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지원금은 어쩔 건가요? 또 강원도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 주민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 돈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피해복구 지원금도 일부 지원할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의 우선순위조차 정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이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민 여론 수렴, 용산구민 공청회 등 다양한 시간을 갖고 가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겁니다. 마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 듯한 이런 행보는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정된 국민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갑분싸하며 등장한 이준석 국힘당 대표.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의 직무실 용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직무실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중에 직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직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 용산 직무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 등의 이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황당 발언은 뒤에 나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왔지만 현재 청와대가 가진 위치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용산 직무실 이전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소린가요?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입으로 배출하고 있는 이 대표. 솔직히 부끄럽지 않나요? 어느새 되돌아올 수 없는 찐 꼰대가 되어버린 그는 생각은 이미 60세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취임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임덕은 잘 알고 계시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하는데요. 취임덕은 반대로 대통령 취임 전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합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이미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취임덕.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당선자의 국정 수행 전망을 물어본 결과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42.2%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지난주 조사 결과 52.7%와 견저 3.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대선 득표율 48.56% 수준인 건데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45.6%로 긍정 전망과 오차범위 이내 수치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수행 긍정 전망은 52.7%로 역대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받았던 전망치인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박근혜 전 대통령 64.4%, 문재인 대통령 74.8%보다 현저히 낮았는데요. 당선 직후 50%를 겨우 넘었던 윤 당선자의 저조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더 떨어진 겁니다. 일명 취임덕인 거죠. 이게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 국정 지지율인데요.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일이 있나 싶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월 9일 대선 승리로 국민의 광화문 시대를 여습시다,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